오늘은 5월 6일입니다. 4일, 5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 투표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투표율이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전남, 강주, 전북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냐? 대구, 부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남 34.04%, 강주 33.67%, 전북 31.64% 이렇게 높죠. 이제 전북이 31.64%입니다만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구 볼까요? 대구 22.28%. 이렇게 되면은 거의 10%, 11% 이렇게 떨어지죠. 투표율이 많이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은 곳이 대구다. 이렇게 보면 알고 그 다음 적은 곳이 바로 부산시네요. 23.19%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경북은 27.25% 해가지고 꽤나 높은데요. 그렇지만은 전남, 강주 이런 데에 비하면은 상당히 떨어지죠. 또 경남 26.83%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이 26.09%다. 어떻습니까? 서울이 대도시고 또 중심도시죠. 그런데 26.09%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대구나 부산이 상당히 적게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경기는 24.92%. 여기도 이제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큰 지역치고는 뭐 평균치 아니겠냐 이렇게 싶네요. 인천 24.38%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충청권에 보면은 세종이 34.48% 나왔잖아요. 이 세종시가 야권 성향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이쪽이 이제 공무원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곳이 세종시지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도 이해찬 의원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체 판세로는 야권 후보의 정치 기반이 되는 지역, 이제 전남, 강주, 전북, 서울도 그쪽 셉니다. 세종시 이런 곳이 모두 지금 투표율이 높다. 사전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구 쪽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산 이런 데는. 자, 이것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란 게 뭐겠습니까? 미리 바쁜 사람들이 아니면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가서 하는 게 사전 투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가 거의 20, 30% 이렇게 높잖아요.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았다. 총 유권자가 4,247만 9,710명인데 그 중에 1,107만 2,31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이겁니다.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왜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아졌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쉬는 날이 너무 중복으로 겹치니까 이렇게 여유있게 이틀 동안 골라서 투표하고 쉬는 날을 충분히 쉬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사전투표는 누가 주로 참여하겠습니까? 주로 참여하는 층이 젊은 층 아니겠나?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나이 든 세대도 많이 참여한다 해도 그래도 젊은 세대가 버글버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죠. 그렇다면은 언제나 과거에는 투표 뚜껑을 열어보면 투표함을 열어보면 뭐가 다릅니까? 50대 60대 이상의 그 연세가 많은 그런 층이 투표율이 훨씬 높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평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전에는 하루다 보니까 직장 따라서 이리저리 투표지에서 좀 멀어지고 그러면은 투표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디서든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젊은 세대가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기대한
선거 전략은 안 맥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봐지죠. 자, 이번에 그래서 젊은 세대가 투표율이 높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현재 야권 성향의 곳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구가 특별히 낮은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렇게 봐집니다. 탄핵 정국의 그 어떤 후유증, 이것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탄핵이 잘못되었다 하면은 대구는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의 고향과 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엄청나게 반발 의식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 언론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그 인정하고 젖어들어 버렸다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그쪽에서 총 골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기가 뚝 떨어져 버린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투표 참여 의사가 이제 조금 줄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 선거 전국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 게 우파 후보들 이제 지진부진하지 했잖아요.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가 좀 깔아쳐버렸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제 부산 쪽도 약간 그렇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다면은 이제 대구, 부산 아무래도 이제 경남 쪽이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구 한번 볼까요? 지역별 유권자 이렇게 보면은 경기 24.2%, 서울 19.7%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방 쪽으로 가 보게 되면은 부산 6.9%, 경남 6.5%, 인천 5.7% 이제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이 상당히 인구 비율은 그래도 높은 곳이다. 이제 다른 곳은 저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비중이 이러니까 좀 높다 이거지요. 물론 이제 서울, 경기가 엄청나지만은 자, 이런데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우파 표심이 그래도 많이 작용한다 하는 지역과 여권 표심이 그래도 많이 작용한다 하는 쪽이 부산, 경남, 대구, 이 경북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권 그래도 표심이 많이 작용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지역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강주, 전남, 전북 이런 곳이었다 이렇게 봐지죠. 이제 서울도 이제 야권화되는 성향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양 지역으로 특별히 드러난 곳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부산, 경남, 대구 쪽이 이제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유리하지 않냐. 그러나 투표율이 떨어진다 하면은 어느 정도 상쇄를 당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투표율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상쇄를 당해버린다. 그리고 이 부분 있죠. 20, 30대 어디 성향일까요? 야권 성향일까요? 아니면 여권 성향이겠습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에 투표율이 대단히 높았는데 거기에 참여 많이 하는 계층이 그래도 20, 30대였다. 40대까지다. 이렇게 볼 때 그 성향이 야권이었겠냐 여권이었겠냐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은 부산, 경남 아니면 대구 쪽에 인구 비율이 좀 높다 해도 투표율이 떨어진다. 아니면 20, 30대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다. 이것을 감안해 보면은 어느 정도 전부 거의 다 상쇄돼 버린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령별 유권자 증감을 한번 볼까요? 18대, 19대 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40대 이하는 4.3%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유권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50대 이상은 4.3%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원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6% 편차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연령별로 세분화해 본다면은 40대가 20.6%로 가장
이제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아래층은 조금 낮아지죠.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나 50대, 60대, 70대 역시 거기가 아무래도 30대, 20대, 19세라든지 뭐 40대 이쪽보다는 약간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40대 표심까지 20대, 30대, 40대 표심까지 그리고 19세가 또 60만 명이 넘는 그 19세가 또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에는 이렇게 볼 때 20, 30대 투표율, 40대 이런 투표율이 높아진다 하면은 상당히 결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냐. 제가 지금까지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뭡니까? 50대, 60대 이상 특히나 우파 표심이 대대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 후보를 밀고 그것도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물론 단일화가 안 된다 해도 국민적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조건하에 그렇게 제가 글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국민적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은 거기다가 또 원군이 바로 이 투표율이거든요. 원군, 절대적인 원군 투표율이 강력하게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권 성향의 그것도 50대, 60대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전 투표로만 보면은 쉽지 않게 되죠. 20, 30대가 상당히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전 투표에는 조성됐다 이거죠.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선거 판도를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날은 겨우 뭐 3일 남았는데요. 온전하게 선거 운동하는 날은 이틀밖에 없네요. 이제 그렇게 남았는데 여기에 과연 어떤 조치가 나와서 투표율도 높이고 힘을 내게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그쪽에서 총 골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기가 뚝 떨어져 버린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투표 참여 의사가 이제 조금 줄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 선거 전국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 게 우파 후보들 이제 지진부진하지 했잖아요.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가 좀 깔아쳐버렸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제 부산 쪽도 약간 그렇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다면은 이제 대구, 부산 아무래도 이제 경남 쪽이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구 한번 볼까요? 지역별 유권자 이렇게 보면은 경기 24.2%, 서울 19.7%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방 쪽으로 가 보게 되면은 부산 6.9%, 경남 6.5%, 인천 5.7% 이제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이 상당히 인구 비율은 그래도 높은 곳이다. 이제 다른 곳은 저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비중이 이러니까 좀 높다 이거지요. 물론 이제 서울 경기가 엄청나지만은 자 이런데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우파 표심이 그래도 많이 작용한다 하는 지역과 아니 여권 표심이 그래도 많이 작용한다 하는 쪽이 부산, 경남, 대구, 이 경북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권 그래도 표심이 많이 작용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지역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강주, 전남, 전북 이런 곳이었다 이렇게 봐지죠. 이제 서울도 이제 야권화되는 성향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양 지역으로 특별히 드러난 곳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부산, 경남, 대구 쪽이 이제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유리하지 않냐. 그러나 투표율이 떨어진다 하면은 어느 정도 상쇄를 당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투표율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상쇄를 당해버린다. 그리고 이 부분 있죠. 20, 30대 어디 성향일까요? 야권 성향일까요? 아니면 여권 성향이겠습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에 투표율이 대단히 높았는데 거기에 참여 많이 하는 계층이 그래도 20, 30대였다. 40대까지다. 이렇게 볼 때 그 성향이 야권이었겠냐 여권이었겠냐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큰 지역치고는 뭐 평균치 아니겠냐 이렇게 싶네요. 인천 24.38%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충청권에 보면은 세종이 34.48% 나왔잖아요. 이 세종시가 야권 성향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이쪽이 이제 공무원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곳이 세종시지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도 이해찬 의원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체 판세로는 야권 후보의 정치 기반이 되는 지역, 이제 전남, 광주, 전북, 서울도 그쪽 셉니다. 세종시 이런 곳이 모두 지금 투표율이 높다. 사전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구 쪽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산 이런 데는. 자, 이것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란 게 뭐겠습니까? 미리 바쁜 사람들이 아니면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가서 하는 게 사전 투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가 거의 20, 30% 이렇게 높잖아요.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았다. 총 유권자가 4,247만 9,710명인데 그 중에 1,107만 2,31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이겁니다.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왜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아졌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쉬는 날이 너무 중복으로 겹치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이틀 동안 골라서 투표하고 쉬는 날은 충분히 쉬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사전투표는 누가 주로 참여하겠습니까? 주로 참여하는 층이 젊은 층 아니겠나?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나이 든 세대도 많이 참여한다 해도 그래도 젊은 세대가 버글버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죠. 그렇다면은 언제나 과거에는 투표 뚜껑을 열어보면 투표함을 열어보면 뭐가 다릅니까? 50대 60대 이상의 그 연세가 많은 그런 층이 투표율이 훨씬 높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평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전에는 하루다 보니까 직장 따라서 이리저리 투표지에서 좀 멀어지고 그러면은 투표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디서든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 너무 중복으로 겹치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이틀 동안 골라서 투표하고 쉬는 날은 충분히 쉬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사전 투표는 누가 주로 참여하겠습니까? 주로 참여하는 층이 젊은 층 아니겠나?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나이 든 세대도 많이 참여한다 해도 그래도 젊은 세대가 버글버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죠. 그렇다면은 언제나 과거에는 투표 뚜껑을 열어보면 투표함을 열어보면 뭐가 다릅니까? 50대 60대 이상의 그 연세가 많은 그런 층이 투표율이 훨씬 높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평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전에는 하루다 보니까 직장 따라서 이리저리 투표지에서 좀 멀어지고 그러면은 투표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디서든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젊은 세대가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기대한 선거 전략은 안 맥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봐지죠. 자, 이번에 그래서 젊은 세대가 투표율이 높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현재 야권 성향의 곳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가 특별히 낮은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렇게 봐집니다. 탄핵 정국의 그 어떤 휴증, 이것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탄핵이 잘못되었다 하면은 대구는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의 고향과 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엄청나게 반발 의식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 언론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그 인정하고 젖어들어 버렸다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그쪽에서 총 골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기가 뚝 떨어져 버린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투표 참여 의사가 이제 조금 줄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 선거 전국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 게 우파 후보들 이제 지진부진하지 했잖아요.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가 좀 깔아쳐버렸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제 부산 쪽도 약간 그렇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지 않겠냐